3년째 중단됐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올여름 재개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생생토크에서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몇 해째 중단돼 왔는데요. 미국과 북한의 대화 과정에서 좀 중단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으로 두 나라 군사가 함께 모여서 훈련하는 것 좀 어려웠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상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깥에서 오랜만에 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과연 올여름에 대규모로 가능한가 이건데요. 한국 정부에서는 좀 부정적이고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 군에게 코로나 백신 55만 명 분을 제공했으니 좀 올해는 군사작전 합동으로 그 군사훈련을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나온다고요? 예, 그동안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동안 중단 혹은 폐지되어 왔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당시 북한 총비서에게 암묵적으로 합의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 협상을 위해서 중단됐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가지고 한미 간에 이거를 이제 대규모로 하는 걸 중단해 왔는데 그 2주 전에 여기 미국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때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때 방문했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측에게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겠는데 특별히 그 한국군 전체에게 주는 백신을 주겠다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이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면은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못하는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럼 이번 8월에는 한미 간의 대규모로 훈련이 가능하겠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뭐 한국군 전체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또는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투입되는 미군이 모두 모여서 뭐 훈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5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준다는 것 자체가 뭐 한국, 미국 합동군사훈련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 군인들이 백신을 맞고 좀 코로나에 대한 확산 우려가 적어지면 그래도 몇 해째 중단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좀 재개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미국 측 군사 전문가들의 전망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상회담 때 한국 측에 그렇게 55만 명의 분량의 그 백신 제공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올 여름에 그 한미연합 군사를 가능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했을 때 미국 전문가들이 가능하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이 또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으로 그 문제 해결된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석들이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 새로운 대북 정책을 이제 마련하면서 이제 그동안의 그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하자는 이유가 북한과 협상을 위한 것이었는데 해봤는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북한이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새롭게 나오는 대북 정책 가운데서 뭐 굳이 연합 군사 훈련을 안 해도 뭐 반응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하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와 함께 이번 여름에 참 가능하겠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상민 기자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를 한다거나 또는 대폭 축소해서 했던 것과 미국 대화의 진전은 뭐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일부 주장 때문에 군사훈련을 해도 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한국 정부는 좀 여전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또 미국 대화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축소하는 것 또는 대규모로 하는 것 미국 대화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싱가포르 회담 때 직접 가서 당시 그 미국 정상회담에 참가를 했거든요. 제가 그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질문했던 게 그때 합의된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혹은 축소가 미국 대화 협상에 어떤 도움이 됐느냐 했을 때 그분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했던 말은 당시 그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한 거는 어떤 다른 뭐 당시 국무장관이라든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을 해놓고 나서 이제 북한이 비핵화 어떤 조치를 취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북한은 계속 그 비핵화 조치 없이 오히려 핵 개발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런 것은 되게 또 공연불이라고 아무런 그런 근거 없이 한 거였고 실질적으로 북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걸 다시 한미연합 훈련 중단할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분의 생각이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 되게 회의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자라는 입장이 목소리 크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한미연합 훈련을 이거 어떤 협상 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북한은 또 문을 닫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그 입장에 너무 부정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이 나오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본인이 나서가지고서 올 여름 한미연합 군사훈련 어렵지 않겠느냐, 아직도 코로나가 있는데라고 먼저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며칠 뒤에는 한국의 정의 외교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 백신 제공한 것은 연합 군사를 무관한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가능성 아예 그냥 차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차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두 나라가 공히 얘기하는 게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했다. 뭐 이거 아닙니까? 한미 동맹은 튼튼한데 한미 이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서로 좀 다른 목소리를 낸다. 저는 이게 좀 그게 엇박자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공동 성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한미 동맹이 든든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정책에 있어서 이런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그런 성명에 나와 있는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 문제에 있어서 그 양 정부 간에 어떤 그런 뭐 연합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가장 중요한 척도가 이번 여름에 그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보고서에 아마 그것이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생생 토크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관련 취재 기자 이상민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